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법부가 현직 총리에게 재판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한을 딱 나흘을 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타냐후 총리인데요. 집권 기간이 올해로 19년입니다. 올해 76세이고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뭐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의 어떤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5개 재판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생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는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 다시 나와서 재판 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좀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이제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천이라는 베제크 와라 스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을 매수하고 이제 정책을 사유화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분이 이제 통신부 장관을 겸임하던 시절인데 최대 통신사 베제크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대주주 소유하고 있던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를 하도록 유도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금을 받은 게 아닌데 우호적인 보도 자체를 뇌물로 규정한 아주 그 기념비적인 판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3자 뇌물 또는 뭐 경제적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구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결정권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남용해서 언론을 장악하려 한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이스라엘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 번호가 이제 1000번인데요. 사치품을 수수한 겁니다. 받은 거죠. 이 통치권자의 품격과 도덕적 파산에 관한 사건입니다. 배임과 이제 사기죄라고 볼 수 있는데 할리우드 제작자 아논 밀천 등 자산가들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고가 샴페인, 시가, 보석 등을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챙긴 사건입니다. 자, 네타냐후는 이를 친구 사이의 선물이다라고 강변을 검찰 조사에서 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밀천의 미국 비자 발급 조력과 세제 혜택 추진 등 공적 권력을 그 과정에서 사유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 공익을 저버린 상징적 사례입니다. 자, 또 다른 사건 번호 2000번의 이제 사건인데 이건 언론사 뒷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시장 개입 혐의입니다. 배임 및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대 일간지 에디오트 야호르노트 발행인과 접촉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해당 지면의 경쟁지인 이스라엘의 하욤의 발행 부스를 제한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언론 시장의 자유 경쟁을 훼손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파렴치한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장기 집권 권력을 무기로 사법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고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이는 이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됐습니다. 네타냐후가 했던 일 중에 사법부 무력화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정부 감시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했죠. 판사 임명권을 행정부가 장악함으로써 자신을 심판할 판사들을 충성파로 채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면책 특권의 소급 적용인데요. 이 현직 총리의 불기소 특권이나 진행 중인 재판을 강제 중단시키는 법안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 법의 일반 원칙을 훼손하려 한 위인설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연 전략과 증인 공격,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그 뒤로 미루는 전략을 썼다는 것이죠. 수만 페이지의 증거 검토를 명분으로 기일을 끝없이 미루고 핵심 증인의 신뢰성을 조직적으로 공격하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정치인도 있었죠.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전쟁의 방패막이로 또 활용을 했습니다. 이 가자지구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교전 중인 총리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안보 위협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법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재판 재개를 통보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 법정에 선 이 현직 총리, 피고인으로서 이 판사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이 모습, 이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모든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76세의 노회한 정치인은 전쟁마저도 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모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법부는 단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재판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12일부터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요. 현직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지휘관석이 아니라 법정의 피고인석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한국 판사들과는 격이 다르죠. 누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누워버렸잖아요. 재판을 스톱시켰습니다. 5개 재판을. 자, 권력의 크기가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이 법의 그물망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현직 총리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소상히 소명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광경,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중동에 거친 또 적대적인 외부 환경 속에서도 강하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단결하고 뭉치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비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된 의지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한국의 사법부에 계시는 판사님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엄중한 경로를 우리는 이스라엘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무척 부럽고 정말 경탄스럽습니다.